정말 충격적인 전개가 등장했습니다. 김준하가 찾아와서 하늘이를 갑자기 납치해버렸는데요. 그러나 김준하의 돌발 행동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하늘이 납치 사건 속에서 등장할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태경이와 연두가 가족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는 날에 김준하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태경이는 배를 누를 사람이 김준하라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김준하가 딸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김준하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은금실은 김준하가 하늘이만 포기하면 딸기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외손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김준하는 하늘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비열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하는 자기가 이제 한국을 떠날 거라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는데요. 그냥 열어달라고 해서는 절대 김준하를 만나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멀리 떠난다는 것을 핑계로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태경이와 연두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못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태경이와 공천명 그리고 차연우가 나와서 김준하를 내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하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김준하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집에 들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나와서 김준하를 쫓아냈던 거였는데요. 김준하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처량한 모습으로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자기도 하늘이 아빠라고 하면서 하늘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면 태경이와 연두가 김준하에게 하늘이를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태경이와 연두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김준하가 내건 조건은 하늘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자기가 인지청구했던 것을 철회하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김준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걸리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만약 김준하가 먼저 양육권을 포기해준다고 하면 하늘이를 태경이 밑으로 입양해서 태경이와 연두의 아이로 온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준하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준하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김준하를 의심했어야 했지만 착한 연두와 태경이는 김준하가 자기도 하늘이의 아빠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던 건데요. 태경이와 연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늘이를 보게 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김준하에게 하늘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준하는 연두와 태경이가 보는 앞에서 하늘이한테 밥을 먹여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건 김준하의 함정이었습니다. 김준하는 처음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김준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김준하가 은금실 앞에서는 착한 손자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태경이한테는 못된 말만 골라 했던 걸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김준하는 하늘이한테 애정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하늘이를 자기 차에 태우겠다고 했는데요. 김준하가 하늘이를 너무나도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태경이와 연두도 방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준하의 차에 하늘이를 태우는 것을 허락하고 태경이와 연두가 김준하의 차를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준하의 차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김준하가 하늘이를 데리고 달아나 버린 건데요. 김준하는 하늘이를 안아주면서
자기 핏줄은 하늘이 말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준하의 전화기에는 계속해서 공태경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지만 김준하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준하는 처음부터 하늘이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연두와 태경이에게서 하늘이를 빼앗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달아나 버릴 생각이었는데요. 태경이와 연두는 김준하 집 주차장에서 김준하의 차를 찾았지만 김준하는 이미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린 후였습니다. 연두는 김준하가 하늘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는데요. 김준하가 하늘이를 데리고 사라진 것 때문에 공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하늘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요. 공찬식은 NX그룹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김준하를 꼭 찾아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찬식의 명을 받은 김비서가 김준하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김준하는 공찬식의 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로펌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하면 공찬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했는데요. 하늘이를 데리고 달아나 버린 김준하는 아무리 공찬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준하의 착각이었죠. 응급실의 수행비서였던 김비서는 김준하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김비서가 과거에 국정원 요원으로 활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나 응급실의 수행비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장세진은 장호와의 인연으로 특별 채용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장세진마저도 비서직을 수행하는 것만큼은 상당히 유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이어 공찬식을 수행하는 김비서는 장세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기준을 통과한 인재였던 건데요. 응급실이 회사를 키워가면서 마음이 유약한 공찬식을 위해 국정원에서 활약하는 비밀 요원을 아주 어렵게 섭외한 거였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김비서의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김준하는 공찬식이 절대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지만 그건 김준하의 착각이었습니다. 공찬식의 특명을 받은 김비서는 김준하의 차와 신용카드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CCTV를 이용해서 김준하의 차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는 한편 김준하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CCTV에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로를 따는 도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하는 모든 자금을 카드를 통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이 분유라도 사기 위해서는 김준하가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김준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하늘이를 태우고 도주를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던 건데요. 주유소에 들른 김준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김준하의 카드 결제 내역은 김비서에게 바로 추적되고 말았고 김비서는 김준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는데요. 결국 김비서의 추적으로 김준하의 납치극은 24시간 이내에 막을 내리고 말 것 같네요. 이번 일로 다시는 김준하에게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